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연일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7일인데 지난 일요일이죠. 11일에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공약 이런 거를 발표했고, 그 이후에도 무슨 10대 공약, 그 다음에 며칠 있으면 이제 공약집 이런 걸 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 11일부터 쭉 발표한 걸 보면 이런 겁니다. 아까 예를 들면 농림축산식품 분야 요거만 하나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재해 안전망을 도입하겠다. 그러면서 농어촌 주민수당을 지급하겠다. 여기에도 주민수당을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겠다 이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월 15만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1일 발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타작물 재배 확대 및 쌀, 식량작물 가격 안정, 공익 직불금 확대, 그래서 직불금을 얼마로 확대하겠다 이런 것도 없고, 농어촌 가격 안정제, 농산물 가격 안정제, 재해 국가 책임제,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제, 국가의 먹거리는,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진다.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까요? 미취업 청년에게는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 국가 지원 재개.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그럴 리도 없지만 이재명 후보가 다 한다고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들까? 근데 그걸 계산조차 불가능합니다. 왜? 여기에 숫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 그러니까 3년 전에 대선에서는요, 곳곳에 숫자가 들어간 적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자, 어제 KBS 라디오에 나와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거 있죠. 재건축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재건축 소유주들이,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주들이 재건축을 함으로써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기준의 상승분보다 많을 때는 그 이익에 대해서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게 재초환 이럽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걸 없애자. 이걸 안 없애니까 재건축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많이 있었죠. 근데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진성준 정책위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거는 사회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당연히 폐지돼야 되는 거죠. 폐지가 아니고 유지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과도한 이익을 누리니까 그걸 공공을 이익을 위해서 뺏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행을 해본 후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요, 과거에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다 평가가 끝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만 결정하는 거죠. 후보가. 김문수 후보는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지난 2022년에 일부 면제 이런 거 공약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해보다니요. 벌써 해봤는데 해보고서 가부간 판단은 결론은 이미 나와 있고, 이제 그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되는데, 해보고 유보 이런 겁니다. 여기다가요, 또 부동산 공약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하겠다. 이 용적률 상향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백현동, 대장동, 여기에 다 용적률 상향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수사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정자동 문제, 이게 다 용적률을요, 일부
상향, 거기 성남FC 그 비리에도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용적률을 뭐 200%를 300%로 해준다 그러면 그게 바로 돈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장동 일당, 백현동 일당, 이른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뭐 인서비용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른바 해먹은 거죠. 수십억, 수백억씩. 왜? 용적률이 올라가면 더 높이 지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100가구 지을 거를 150가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돈이 더 많이 생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용적률 상향까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향해주겠다. 얼마로? 이런 거 없죠.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당 1기 신도시죠. 분당 일산. 근데 몇 호를 어떻게 하겠다 없습니다. 그런 거. 자, 그리고 12일에도 10대 대선 공약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만 숫자가 있고 10개 다 이런 식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아동, 청소년, 어르신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다 그냥 구름 잡는 얘기. 왜 그럴까? 2022년의 교훈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물론 최종적으로 대선 공약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기본소득 얘기 있었습니다. 뭐 국민 1인당 뭐 연간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뭐 이런 얘기.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곱하기 뭐 4천 몇백만. 그래서 뭐 12조, 뭐 13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뭐 또 이렇게 좀 방어하다가 방어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것만 공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선 공약에 넣지 못했죠.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 또 기본소득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도 기본 시리즈 많이 얘기하더니 실제 기본 개념이 아마 공약에는 뭐 20일쯤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한번 봐야 되겠지만 별로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어디에도 다 숫자가 제대로 없다. 그게 바로 2022년 교훈 아니냐. 이재명 후보가 2022년에 숫자 얘기를 많이 넣었다가 그러다가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포퓰리즘. 그거 하려면 돈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돈 얘기, 국민한테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거를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뭐 정책 공약이라는 것이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정책을 보고 투표하겠다 이런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정치부 기자를 해가면서 실제 유권자들을 접촉해보면 정책 보고 찍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답변이 원론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거는 있습니다. 얼마 주겠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거에 흔들리는 유권자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2000년 코로나 지원금 아닙니까? 코로나 지원금. 그때 이른바 시장,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면 그때 당시에 그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인가요? 뭐 하여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약간 반대하는 기류였습니다. 왜? 그 뭐 정치적인 이유 명확하거든요. 그랬더니 시장에 나가면 아니 그 당 찍으면 지금 국민의힘 전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 찍으면 뭐 돈 나와? 파다합니다. 총선 때 민주당이 이겼죠? 이긴 상당한 이유. 문재인 정부의 그 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거는 바로 돈 문제죠. 코로나 지원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가구당, 그때 아마 가구당 100만 원씩 줬죠, 아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숫자가 딱 나오면 표심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바로 숫자를 넣으면 곱하기 얼마 해서 총액이 재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거죠.
어찌 보면 2022년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안정적인 상황으로 갔지만, 사실은 이걸 중립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 공약이 대부분 포퓰리즘인데 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논란거리를 안 막겠다. 왜? 부자 몸조심. 다 됐다고 보는 거죠. 다 됐다. 내가 이재명 후보의 특징적인 공약들이 대부분 포퓰리즘인데 그 포퓰리즘을 이제 그 기법을 써먹지 않아도 된다. 왜? 다 됐으니까. 부자 몸조심 전략 중에 일환이다. 그러니까 TV 토론이나 이런 데에서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라는, 왜냐면 김문수 후보, 특히 이준석 후보 다들 이 정책 공약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허점을 찌르겠죠. 그랬을 때 본인이 당황하거나 얼머무리거나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숫자가 다 들어가면. 그래서 숫자를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공약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당장 뭐 몇십 조 이런 공격의 빌미를 차단하자 하는 거고, 대신 방향성만 제시하는 겁니다. 아니, 아동, 청년, 어르신 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이 뭐 마르크스와 레닌이 공약했던 유토피아 세상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걸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숫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의 제기할 사람도 별로 없고 반격을 하기도 좀 어렵다. 방향성은 맞으니까. 그래서 이번 이재명 공약의 특징, 숫자가 잘 안 보인다는 점. 그만큼 뭐 당선을 자신한다는 것도 있지만 부자 몸조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